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스레드 출시 돌풍, 트위터 뛰어넘을까? 이 트위터의 대항마로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소셜미디어 스레드. 이 출시 닷새 만인 어제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챗 GPT가 1억 명을 모으는데 2개월 걸린 것도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스레드는 단 5일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앞서 스레드 출시를 두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이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격투기 대결까지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스레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신 IT 업계 트렌드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이니까 이 머니클래스에서 종종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 스레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드디어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억 명을 넘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네요. 네,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인기 있었던 것은 어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챗GPT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1억 명을 도달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달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네, 이 10억 명을 등에 업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혀 없이 그냥 홍보해서 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는 없었을 텐데요. 인스타그램 회원이면 누구든지 로그인도 따로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여기다가 이름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인스타그램 일성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팔로워들이 오다 보니까 그대로 데려올 수 있다 보니까 친숙한 환경 이런 것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유행이라는 것도 전염병 같은 거잖아요. 한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스레드 한다니까 나도 한번 스레드 계정 한번 열어봐야지 뭐 이런 심리들도 분명히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가입자 수 그래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7월 5일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1억 명을 바로 돌파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그대로 업었기 때문에 그렇죠. 10억 명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라는 것들이 됐고요. 챗GPT가 이것이 2개월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5일 만에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 저희가 몇 달 전에 다뤘을 때 2개월 만에 이렇게 됐으면 하면서 와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 만에 물론 인스타그램 기존 이용자가 많이 유입됐지만 대단한 기록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경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천재적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서비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일종의 탭으로 릴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짧은 동영상 보는 그런 탭을 하나 두는 것처럼 사실 탭을 하나 둬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등을 얻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탁월한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게 설치해보라고 이게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깔아봤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레드는 지금 막 저커버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를 완전히 1대1로 모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년 전 트위터 모습을 조금은 세련되게 복사한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이고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산될 수 있는 거고 뭐 보신 것처럼 좋아요 할 수 있고 댓글 할 수 있고 리포스트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갖고 왔고 그리고 외부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특히 인스타그램 공유가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 올렸던 것 사람들한테 반응 좋은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를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확산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팔로워가 많았던 분들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스레드도 잘하면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확산을 잘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점수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보다는 그 글자 수가 많긴 하네요. 500자까지 쓸 수 있네요. 그렇죠. 뭐 트위터도 사실 원래는 140자로 시작했다가 2배인 280자로 늘렸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500자로 해서 좀 넉넉하게 텍스트 쓰셔라.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원래 텍스트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미지 중심과 사진 중심의 어떠한 SNS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텍스트 중심이니까 좀 넉넉하게 써라 그래서 500자로 조금 제한을 좀 넓게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5분 길이의 동영상이라든지 당연하게 사진 올릴 수 있고요. 사진에다가 말을 붙일 수 있고 근데 텍스트가 사진보다 먼저 나오는 그래서 텍스트 중심의 SN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도 뭔가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은 벌써 첫날부터 가입해서 그럼요. 막 써보면서 별로다, 뭐 좋다 이렇게 막 많은 평가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카피캣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네. 미국에서도 물론 이거 네. 트위터 베낀 거다라고 했고 실제 트위터 측에서는 그래서 고소하겠다. 고소하겠다. 맞습니다. 까지 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조금의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적자인 기업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직원들 해고도 있었고, 직원 해고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트위터가 조금 불안정했었고, 네. 그리고 여러 정책들을 갖다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는, 자기네들이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실제로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도 버터와 빵을 먹으러 가자. 저쪽 약할 때 우리 공격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전형적으로 카피캣을 만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 어제 이제 발표한 거는 우리 고소하겠다. 이거 완전한 지적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할 만한 게 지금 비교한 거 표를 보면 좀 숫자만 좀 바뀌었지 거의 형식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숫자에서도 500자, 280자 이런 거 외에는 뭐 동영상이 5분이다, 2분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기본 메커니즘이 추천 알고리즘이고, 여기는 뭐 순차 게시물이라고 하는데요. 트위터도 요즘은 기본으로 추천 알고리즘도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For You 페이지는 틱톡에서 사실은 트위터가 카피를 해갖고 왔는데 그걸 스레드가 또 카피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잘 나가는 서비스의 어떤 특정한 피처를, 네. 특징들을 카피해 갖고 오는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고소한다고 해서 이 고소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건 잘 아직은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포유라고 하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그렇죠. 이걸 그래서 추천컷. 추천해주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네. 추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인스타그램 원래 스토리 기능이 없었다가 스토리 기능이 생겼고, 맞죠. 릴스 네. 기능이 없었다가 릴스 기능이 생긴 네. 것도 다른 데서 다 따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스냅챗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는 인기가 없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하고 1%도 변형을 안 시키고 100% 베껴 갖고 와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맨 위에 사진 슬라이드 쇼 많이 보시잖아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돈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전체 광고의 4분의 1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베껴왔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틱톡에서 이런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인기 있으니까 릴스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서 기능도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갖고 왔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 크게 보기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죠. 메타는 카피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 카피캣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 사용자를 모은 스레드 돌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의 카피캣이니까 그럼 결국 메타 입장에서는 트위터를 이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트위터의 대항마가 또는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저는 있습니다. 하나는 트위터가 지금 약할 때 트위터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워낙 메타가 잘하는 것이 광고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광고의 어떤 모형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모형을 그대로 확대해서 스레드에 적용하면 스레드에서 적지 않은 광고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1년에 그 애플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메타의 광고 매출이 훅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의 주식이 확 떨어졌었는데 이것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10대라든지 20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만 지금 유행하지 않듯이 틱톡이 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틱톡과 대항해서 릴스를 만들었는데 전선을 갖다가 지금 두 개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릴스라는 전선이 있어서 숏폼 전선에서 틱톡하고 대항을 해야 되고 이제는 트위터하고도 대항을 해야 되는데 과연 두 개의 전선을 잘 메타가 이끌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트위터 이용자 트래픽이 좀 감소했다. 이게 스레드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영향일 것이다 정도의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대비는 11%가 감소했고요. 2주 전 대비는 해서는 5%가 감소했어요. 근데 1년 전 대비야 지금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작년 10월에 인수하기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스레드 때문에 빠졌다 볼 수 없지만 2주 전 대비 4%는 확실하게 스레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5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를 경험해 보면서 트위터에서 잠깐 스레드로 좀 옮겨가는 완전히 이사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위터가 바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이용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재미로 일단은 저도 스레드를 가입해봤지만 이게 만약에 별로다 싶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조금 더 생각이 지켜봐야 되죠. 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 트위터가 인기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저커베어기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대표였던 스레드의 대표인 모세리가 뭐라고 썼냐면 네. 우리는 트위터처럼 양 진영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댓글을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댓글에서 양 진영으로 나눠질 것 같으면 이 기사는 공유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새로운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근데 인류 사회가 그렇게 맨날 화친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뭐 사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이 서비스만큼이나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 두 사람이 뭐 실제로 격투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어떻게 진행 상황 전망하세요? 보면은 저는 진짜로 싸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저기 메타가 저커베어기 네. 스트레이드라는 거 트위터 똑같은 거 카피캣 만들려고 한다. 네. 그랬더니 역시 이 저커베어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뺏어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커베어기 화난 거죠. 네. 그러면서 한번 겨뤄볼래 이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 싸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한 거예요. 저커베어기 주짓수 아마추어 주짓수 올림픽에서 1등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 그랬더니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저커베어기 그러면은 어디서 싸울래라고 위치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여기가 이런 원래 주짓수 하잖아요. 게임 그렇죠. 원래 이벤트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격투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될 것 같고요. UFC 즉 이러한 회장이 직접 또 두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네. 진짜 싸울 의향이 있냐니까 싸울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기 있으면 또 이제 많은 경우에 배팅이 이루어지거든요. 도박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걷어들인 모든 돈은 자선 사업에 쓰자. 뭐 이러기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엄마는 나서서 안 된다. 싸우지 말고 누가 먼저 웃기냐. 이걸로 대결해라. 뭐 이런 식의 것들도 하고 있고요. 약간 미국 특유의 네.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약간 유머러스할 땐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런 게 좀 반영된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CEO의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무튼 한번 지켜봐. 이것도 재밌는 대목일 이것도 것 하나의 같습니다. 흥행이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투자 관점에서도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그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 뭐 우리가 뭐 나무 언니라고 부르나요? 뭐 그런 우스갯도 있던데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고 최근에 메타 보유를 늘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 메타 주가, 스레드 돌풍도 힘입어서 좀 어떻게 될지 전망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우선은 메타는 작년에 그 메타버스에 올인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애플에 의한 어떠한 정책 변화에 의해서 아이폰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이런 광고 매출 감소가 되게 큰 타격을 입어서 작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메타의 과정은 증명해야 될 것은 이 애플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손해봤던 약 100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올해 내로 보여준다라면 계속해서 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올해 말에 실적이 나올 때 메타버스에서 또 하나의 돈은 들어갔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심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캐시 우드가 투자한 것 같은 경우에서 우선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우선은 올해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테슬라의 주식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지금 200달러 넘게 270달러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것은 무조건 테슬라를 버리고 메타로 갔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안 하는 게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익 실현 때문에 판 거지 뭐 이걸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서 판 게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애플 리스크로 떨어졌던 메타 주식이 어떻게 될지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드 돌풍 강정수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